최고로 일 잘하는 의원 조민경이라고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몸무게 재요. 동안에 머리 회전이 팽팽팽 도는 거예요. 조민경 의원님 화팅! 나에게 무한한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 교육도시 송도라는 이렇게 사통팔달 송도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19년도부터 63억씩. 안녕하세요. 연수구의 조민경 의원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도 국제도시를 위해 일하는 발로 뛰고 바로 뛰는 연수구의원 조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민경 의원님의 이력사항도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었죠. 1992년 8월 1일생으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11학번으로 졸업하자마자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무려 만 25세라는 전국 최연소 타이틀을 얻으며 지역 1등으로 정계에 진출하셨습니다. 혹시 전국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으셨나요? 우리 지역에서 최연소 의원이라는 타이틀은 사실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기억되기 쉽게 앞에 타이틀이 붙는 거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이 끝난 후에는 최연소 의원 조민경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최고로 일 잘하는 의원 조민경이라고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송도의 미래 비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기에 앞서 제가 가벼운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경 의원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 둘, 셋. 몸무게 재요. 왜 아침부터 몸무게를 재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밑에 체중계 꺼내서 몸무게를 재는데요. 제가 작년 9월부터 헬스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 인생이 운동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운동을 하니까 정말 체력이 붙고 그다음에 활력이 생겨서 의정활동할 때 낮 동안에 머리 회전이 팽팽팽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 여러분들께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혹시 PT도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네, PT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다 하고요. 여러분 체력이 국력입니다. 네, 저도 꼭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동네에 조민경 의원님처럼 정치에 입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색다를 것 같아요. 혹시 지역 주민분들에게 받은 선물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 선물이 좀 있으실까요? 주민들께 받은 선물 준비해오라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네. 네,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저 같은 아파트 사는 어린이가 저에게 만들어준 그림인데요. 뒤에 보시면 조민경 의원님 화팅 가경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윗집, 아랫집, 옆집이라는 팀명을 결성해서 어린이 2명하고 같이 이렇게 우쿨렐레하고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합주를 했었어요. 그때 함께 팀을 이뤘던 어린이가 저에게 만들어준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요. 인천에 청년 사회적 기업 대표분께서 제 초상화를 그려주셨는데 이 초상화에 제가 이렇게 가경이 그림을 끼워서 제 연수구의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부터 청년분들에게 두루두루 인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민경 의원님을 보면서 느낀 게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딸을 키운다면 저도 나중에 조민경 의원님처럼 꼭 딸을 키우고 싶거든요. 혹시 조민경 의원님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굉장한 애청자인데요. 오은영 박사님께서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애착 관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저는 부모님과 굉장히 안정형 애착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양육하는 법에 대한 부모님을 향한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희 어떤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양육 방식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에 양육법, 교육법 관련 책을 100권을 넘게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엔 정말 사랑으로
무한한 신뢰로 저를 길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굉장한 자기 확신을 갖고 실패해도 그리고 잘 못해도 나에게 무한한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같은 또래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이 아닌 이제 기초의원이라는 직업이 좀 많이 색다른 것 같아요. 혹시 기초의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기초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요. 내적 동기가 강하고 또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의원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방의원이라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역량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의 아웃풋이 확실하고 열정을 갖고 정말 일한 만큼 그 피드백도 분명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민경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송도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왜 송도로 이사 와야 하는지, 송도가 어떤 점이 좋은지, 송도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송도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죠.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도 많고 학생들도 많아요. 우리 송도는 평균 연령이 35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육도시 송도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는 글로벌 캠퍼스가 또 있어요. 연세대, 인천대뿐만 아니라 겐트대, 유타대, 조지 메이슨대, 그리고 뉴욕 주립대 등의 그런 글로벌 캠퍼스가 송도에 있어서 이런 캠퍼스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송도가 그동안에는 인천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통혁명이 다가옵니다. GTX-B 노선이 완공되고 나면요.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뚫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천대교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면 인천공항 하늘길 뚫려 있죠? 그리고 송도에 크루즈선 다니거든요. 크루즈가 있어서 상하이까지 배 타고 움직이니까 뱃길 뚫려 있죠. 이렇게 사통팔달 송도입니다. 또 교통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풍부하게 있어요. 그중에서 바이오 산업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K 바이오 랩허브를 송도에 유치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명실상부 송도는 바이오 산업의 아주 주도적인 그런 도시가 될 거고요. 송도 하면 바이오, 바이오 하면 송도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교육도시 송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최근 송도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송도 내 인구가 늘면서 학생 수도 늘었는데 이 학생 수가 느는 속도를 사실상 그 학교 공급이 속도가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이제 배정을 할 때 집 앞에 있는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멀리 있는 중학교에 배정이 돼서 학생들이 통학을 당장 3월에 걱정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3월에 개학을 하면서 당장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통학할 것이냐에 대한 민원이 정의련 국회의원실에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의련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들 다 같이 모여서 학부모님들과 3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가졌고요. 현장 간담회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을 한 것이 45인승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번에 새 학기 맞춰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장 당면한 문제는 해결은 하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된 민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매년 반복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증축하거나 새 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학교를 증축하고 새 학교를 신설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라는 걸 받아야 하고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 문제로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하드웨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받을 것인가, 그런 컨텐츠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지원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진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부터는 연수구에서 그 진로 체험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제가 연수구 교육과 관련된 거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나 알려주시죠. 우리 연수구는요,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 교육 지원 경비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구가 10억, 20억 세울 때 우리 연수구는 19년도부터 63억씩 세우고 있거든요. 63억이나요? 네, 이런 63억이라는 엄청난 그런 지원금을 갖고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로 체험 교육뿐만 아니라 드론 교육, 그 다음에 코딩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런 건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제가 반영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직접 저에게 많은 의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제가 나중에 꼭 아이가 있다면 꼭 연수구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민경 의원님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행보를 이어나가실지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제 가슴속 출사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사표 하면 제갈공명의 출사표가 있었고 또 2년 전에 재작년이었죠. 출사표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마가 방영을 했었어요. 당시 그 드라마에는 29세 여성이 구의원 출마기를 다룬 그런 내용이었는데 당시 저랑 나이가 똑같았거든요. 29세의 주인공이 나와서 또 촬영도 우리 연수구 의회에서 드라마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우스갯소리로 조민경 의원에 대한 어떤 뒷조사를 해서 드라마 방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출사표 올리겠습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저 조민경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인천광역시 의원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4년 동안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송도 국제도시의 굵직굵직한 중요한 현안들은 다 인천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송도를 위해서 발로 뛰기 위해서는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원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저는 인천 토박이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났고 송도에서 자랐습니다. 그만큼 인천과 송도를 사랑하는 정치인으로서 인천과 송도와 함께 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 조민경을 키워주시면 저 조민경 반드시 송도를 국제도시로 완성시키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송도 저도 함께 꿈꾸고 실현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수구 의회 조민경 의원님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시 의원으로 출마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